손 차네요. 평범한 카페, 우연히 맞닿은 손끝에서 시작된 2초의 시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이 일렁일 수 있을까요? 빗소리가 배경이 되어주던 처마 밑에서의 첫 입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별. 아이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며 웃으며 떠나간 그 사람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빗소리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잊었다 믿었던 마음은 비 오는 날의 공기처럼 다시 되살아납니다. 다시 마주한 카페, 조금은 야윈 그의 눈빛이 묻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늦게 찾아와 더 깊이 박혀버린,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중년의 사랑 이야기. 그 애틋한 재회의 순간을 지금 만나보세요. 잠 못 드는 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눈을 감아도 어딘가 멀리서 무언가가 자꾸 손짓하는 것 같은 그런 밤.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정말 이상하죠. 내가 간절히 원할 때는 오지 않다가 아무 준비도 안 됐을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그렇게 불쑥 들어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게 또 인연이라는 것의 묘한 속성이기도 하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안 오고 잊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정확히는 화요일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집에 있자니 갑갑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그래서 그냥 카페에 갔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혼자라는 게 조금은 덜 느껴지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카페는 평소보다 좀 붐볐습니다. 평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도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겨우 구석 쪽에 자리 하나를 찾았어요. 창가 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벽에 기댈 수 있는 쪽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노트북을 꺼낼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핸드폰을 꺼낼까 하다가 그것도 그냥 뒀습니다. 그냥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바쁘게 저마다의 방향으로. 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 걸까? 그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잠깐 써도 될까요?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사람. 한 손엔 음료를 들고 다른 손엔 작은 가방을 들고 표정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네, 쓰세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 나눈 말은 딱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음료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조용히 자기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아까랑 똑같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아까랑 같은 자리인데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이상하죠.
잠깐 그 사람 쪽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책인지 서류인지 잘 안 보였지만 아무튼 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종이를 넘기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손을 봤지? 스스로도 모르게 봤는데 스스로도 당황스러워서 다시 얼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음료를 집으려다가 컵을 살짝 건드렸어요. 테이블 위에서 음료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조금 출렁였고 그 바람에 음료 뚜껑 틈으로 음료가 조금 흘렀어요. 아! 짧게 당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반응했어요.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고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아,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또 두 마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눈을 마주쳤거든요. 딱 2초쯤. 그게 다였는데 그 2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했고 저도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그냥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고 티슈 한 장 건넨 것뿐이고. 근데 왜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을까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인연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한 번 눈이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 연이 이어진다고. 그게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2초 때문에 잠깐, 딱 잠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음료를 들고 일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제 쪽을 봤어요. 오래 앉아 계셨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아, 네. 그냥 좀 멍하니.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작게 웃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안 났어요. 그냥 눈이랑 입꼬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웃음. 저도 그러러 왔는데.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련 없이. 저는 그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다가 골목 어딘가로 사라지는 걸.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창밖. 똑같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달랐어요. 좀 전까지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게 뭔지 그때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고 밥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책을 폈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괜히 핸드폰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어쩌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 눈이 생각나던 걸까요? 그 2초가 자꾸 이게 뭔지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레는 건지 그냥 낯선 감정인 건지 아니면 오래 혼자 있어서 그냥 감수성이 예민해진 건지. 아무튼 잠이 오질 않아서
그냥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거기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뭔가가 시작됐다는 걸. 그 사람은 그날 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큰 고백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비싼 선물이 아니라 딱 맞는 타이밍에 건네는 눈빛 하나. 그게 더 오래 남습니다. 더 깊이 박힙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다시 만난 건 생각보다 빨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또 그 카페에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갔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그 카페에 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스스로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발은 이미 카페 문 앞에 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창가 쪽도 아니고 구석 쪽도 아닌 딱 카페 중간쯤 되는 그 자리에 음료를 앞에 두고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다른 자리에 앉을까? 아니면 그냥 눈인사라도 할까? 2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봤어요. 고개를 들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소리 없이 그냥 눈이 웃는 그 웃음. 지난번에도 봤던 그 웃음. 또 오셨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뭐 그냥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심장이 반응하는 게 나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일주일에 2번, 3번 그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자주 있었어요. 매번은 아니었어요. 가끔 없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상하게 커피 맛이 달랐습니다. 아, 물론 커피는 똑같았겠죠. 제 마음이 달랐던 거겠지만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2마디, 3마디. 오늘 날씨 춥죠? 네, 갑자기 또 추워졌네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쁘게. 억지스럽지 않고 튀지도 않고 근데 이상하게 남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좀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전날 잠을 잘 못 잔 데다 오전부터 일이 좀 꼬였어요. 기분이 별로인 티가 났는지 그 사람이 제 쪽을 보더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티나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웃는 게 더 잘 어울리세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근데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웃는 게 더 잘 어울린다는 말이,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들었던 그 말이, 퇴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다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카페가 좀 복잡했어요. 주말 오후라 그랬는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테이블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를 받아서 자리로 가다가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과 살짝 부딪혔어요. 컵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음료였거든요. 아,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툭! 누군가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컵을 잡아준 거예요. 같이 고개를 들었더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서 두 발짝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뜨거운 컵이 기울지 않게 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손을 뗐거든요. 근데 그 온기가, 손 위에 얹혔다 사라진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스쳐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을 거예요. 저도 괜찮다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손 위에 얹혔다 사라진 그 따뜻함. 자리에 앉고 나서 그 사람이 제 쪽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손 차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다는 건데, 손이 차갑다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을까요? 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건 잡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사람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좀 차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다시 책을 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짧았습니다. 근데 그 짧음이 또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말이 끊겼는데 뭔가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국말에 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여백. 그게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기도 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소파에 한참 앉아 있다가 밥을 안 먹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정도로 멍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번엔 전에보다 더했어요. 자꾸 그 장면이 재생됐거든요. 컵이 기울던 순간, 손 위에 얹혔다 사라진 따뜻함. 그리고 손 차네요. 그 목소리. 이 감정이 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설레는 거였습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근데요, 설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도 되는 건지,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말했더니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마음은 한 번 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줄 때 잘 봐야 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미 마음이 좀 가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다음 날 아침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컴컴한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새벽 5시. 제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다니. 근데요, 그 순간 든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카페에 가면 있을까?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아직 이름도 모릅니다. 저도 제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고요. 근데 이상하게 모르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름이 이 감정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면 평범해질 것 같은, 모르는 동안만 이렇게 특별할 것 같은 그런 묘한 감각.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냥 카페에서 가끔 마주치는 사람? 아니면 살면서 딱 한 번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멈춘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길에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하늘이 좀 흐렸습니다. 예보에서 비 온다고 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가랑비면 그냥 맞지 하는 생각으로 우산도 안 챙겼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쯤 비가 꽤 굵어져 있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았어요. 우산 없이 뛰어갈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그때였어요. 우산 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챙겼어요.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같이 써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고 복잡한 말 없이 그냥 같이 써요. 딱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하나에 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집니다. 어깨가 닿을 만한 거리. 그 사람이 우산을 제 쪽으로 조금 기울여줬어요. 자기 어깨가 살짝 빗속에 나오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소리만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침묵이 깨질까봐 더 걱정됐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기다렸어요. 빗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었고 저도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옆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옆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괜히 들킬 것 같아서 못 봤어요. 이런 게 설레는 거겠죠.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가까이 있는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거리.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이상하죠?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네 하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았거든요. 이상했어요. 이름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교환한 적도 없고 뭔가를 약속한 적도 없는데 지금 우산 하나 아래에서 나란히 걷고 있으니까 맞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싫진 않죠?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싫진 않죠. 그게 묻는 건지 바라는 건지. 저는 그 눈을 봤어요. 빗속에서 우산 하나 아래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싫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그래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그때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목을 꺾어드는데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우산이 한쪽으로 확 젖혀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 손잡이를 꽉 쥐면서 반사적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넘어질 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그 손이 팔꿈치 바로 위쪽을 쥔 그 손이 또 오래 남았습니다. 바람은 금방 잦아들었어요. 그 사람도 손을 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근데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골목 끝에 작은 처마가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공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처마 밑에 서니까 우산을 접어도 됐어요. 그 사람이 우산을 접고 저쪽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가까웠어요. 우산이 없으니까, 좁은 처마 밑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운 거리가 됐습니다. 비 냄새가 났어요. 젖은 아스팔트 냄새,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뭔가 따뜻한 냄새.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빗소리가 배경처럼 깔렸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빗속에 그 사람이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눈도 못 감겠고, 근데 이상하게 눈을 감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짧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어요.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멀어졌습니다. 살짝. 저는 눈을 떴고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냥 또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침묵은 아까랑 달랐습니다. 아까 건너기 전 침묵은 설레는 침묵이었다면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더 고요하고 더 무겁고 근데 나쁘지 않은.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을 폈어요. 가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나란히 걸었어요. 아까랑 같은 우산, 아까랑 같은 빗소리, 아까랑 같은 거리. 근데 아무것도 아까랑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코트도 못 벗은 채로 현관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발이 차더라고요. 겨우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 마음은 한 번 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게 뭔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한테 아직 제가 이름을 못 물어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름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어봐야겠죠. 사랑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대방이 날 싫어할 때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알게 될 때, 그때가 제일 아픕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연락이 하루 이틀 뜸해지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쁜 날도 있고 여유가 없는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며칠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면 답은 왔습니다. 짧게, 네, 오늘은 좀 힘드네요. 다음에 봬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짧은 말 속에도 온기가 있었는데, 뭔가를 더 붙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말은 오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카페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갔어요. 혹시 오늘은 있을까 싶어서 그냥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있는 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이 늘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근데 선뜻 물어지질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불편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와서 말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그 사람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2주 만이었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사람 얼굴. 아시잖아요, 그 표정. 눈은 떠 있는데 어딘가 먼 데를 보는 것 같은, 입은 다물고 있는데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음료를 시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컵을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걸 마시고 있었는데 그 손이 꽤 힘주어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잠깐.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참이었어요. 뭔가를 말할 것 같다가 또 멈추고 말할까 말까, 꺼낼까 말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이너스 했습니다. 소리는 안 냈어요. 마음속으로 아, 그랬구나.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꽤 됐다고.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주로 전 배우자 쪽에서 키우고 있지만 주말엔 데려온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나열하듯이. 근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삭힌 사람의 말투, 오래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목소리,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라고 하자니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모르겠고, 힘들었겠다라고 하자니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어요. 아이 외할머니가 반대하세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재혼은 절대 안 된다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닌 얼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온몸으로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얼굴.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기도 했고, 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다 이해가 됐거든요. 왜 뜸해졌는지, 왜 표정이 달라졌는지, 왜 뭔가를 짊어진 것 같은 눈빛이었는지. 그 사람은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마음이 가는 걸 알면서도, 앞이 막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혼자 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혼은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또 다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 아이를 생각하면 딸의 재혼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겠죠.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카페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엄마가 빠르게 잡아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이가 놀랐는지 잠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이 잠깐 술렁였어요. 그 사람이 그쪽을 봤습니다. 표정이 뭔가 달랐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이 단순히 옆에서 시끄럽다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아이는 그냥 이야기 속 존재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사람 삶의 한가운데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아이가 그치고 카페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복잡하죠?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네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복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더 거짓말이 되고, 그냥 복잡하다는 게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2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던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사람들, 불 켜진 건물들 다 평소랑 똑같은데 내 마음만 달랐어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랑 쉽지 않겠구나. 아니, 어쩌면 끝까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걸 알면 멀어져야 하는 건데.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힘들다는 걸 알수록 더 손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정이라고 하잖아요. 정,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붙잡게 되는, 그게 정이라면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
정이 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았어요. 오늘 말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말하길 잘했다고, 저한테 털어놓은 게 잘한 것 같다고, 그게 그 짧은 한 줄이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믿고 있다는 게 그게 좋으면서 그게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미 사랑하게 된 것 같은데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을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말하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말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날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겨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바람은 좀 차가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잠깐 볼 수 있어요? 라는 한 줄짜리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을 골랐어요. 작은 공원 옆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였습니다. 바깥자리, 하늘이 보이는 봄볕이 내려앉은 테이블, 커피 2잔, 그리고 그 사람. 다 좋았습니다. 다 예뻤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은 평소처럼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웃는 거였어요. 그게, 그 웃음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는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웃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정리한 사람의 웃음이니까 한참 동안 별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공원에서 비둘기 몇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 다녔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희 테이블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작은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이 날아갔습니다. 툭! 저도 잡으려 했고 그 사람도 잡으려 했어요. 둘 다 손이 나갔는데 냅킨 대신 서로의 손이 닿았습니다. 1초도 안 됐어요. 바로 손을 뗐습니다. 냅킨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사람이 허리를 숙여 냅킨을 집었어요. 그리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커피잔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도 이랬죠. 손이 닿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처음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기면 안 될까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건지, 만나줘서 고맙다는 건지,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카드를 꺼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냈어요. 이건 내가 낼게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공원 앞에서 잠깐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각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어요. 잘 가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잘 가요. 라고 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뗐어요. 한 발, 두 발. 근데 발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걷고 있는데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때였습니다. 한 번만 뒤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자리에서 몇 발짝 오지도 않고 그냥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 쪽으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봄볕보다 더 그 사람 품이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빗속에서 처음 닿았던 그 입술이 봄볕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공원 쪽으로, 봄볕 속으로,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어딘가로 사라지는 걸 끝까지 봤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짧은 안부가 오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그런 말들. 근데 보러 가진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다시 또 그 온기가 생각날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멍하냐고.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시더니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라 라고만 하셨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면서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그게 한국 어머니들의 위로 방식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냥 밥 한 끼. 그게 전부인데 그날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혼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세지 않았어요. 세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그냥 살았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근데요, 비 오는 날이면 아직도 생각납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얼굴, 우산 하나 아래에서 걷던 그 시간, 처마 밑에서 닿았던 그 입술, 그리고 손 위에 얹혔다 사라진 그 따뜻함. 손 차네요. 그 목소리 잊히지 않습니다.
잊으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워지질 않아요. 늦게 와서 더 깊이 남아버린 사랑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빨리 간 사랑보다 더디 와서 더디 가는 그런 사랑,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 불쑥 들어와서 그리고 좋은 기억으로 남겠다며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여전히 그 카페에 가고 있을까? 비 오는 날이면 혹시 저를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간직하려고요.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잊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갔고 분명히 끝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나타나는 것들, 비가 오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시간은 정직하게 흘렀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그렇게 한 해가 넘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일도 했고 밥도 먹었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웃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어떤 날은 진짜로 웃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괜찮아진 건가? 근데 비가 오면 달랐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창가에 빗줄기가 내리면 이상하게 그날의 공기가 났어요. 젖은 아스팔트 냄새, 차가운 바람, 그리고 처마 밑에서 느꼈던 그 온기.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보다 빠르게, 가슴보다 솔직하게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그치지 않는 비.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산을 받쳐도 신발이 젖을 것 같은 비였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다 가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도 아니고 구석 쪽도 아닌 딱 카페 중간쯤 되는 자리에 음료를 앞에 두고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그대로 머리 모양도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방식도 다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 그 자리에서 잠깐 잊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그냥 서로 봤어요. 카페 안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대화 소리도 커피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였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음료를 시키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어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인데, 이렇게 갑자기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익숙한 게 더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그게 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사람이 가끔 창 쪽을 봤습니다. 저도 가끔 창 쪽을 봤어요. 같은 창밖을 다른 생각으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진동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이었어요. 그 사람이 화들짝 놀랐고 저도 덩달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같이 놀란 게 이상하게 마음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잘 지낸 건지, 그냥 버텨온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지냈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는 듯이 그 눈빛이 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제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려다가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손이 닿았을 때처럼, 처마 밑에서처럼 차갑다고 했던 그 손이, 이 손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 이 사람 아직도 그대로구나. 나도 그대로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냥 뛰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처음 비 맞고 집에 돌아오던 그 밤처럼, 잠이 안 오던 그 밤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심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말하려다 그냥 듣기로 했어요. 아들, 이제 결혼했어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제는 괜찮다는 건가? 이제는 달라진 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네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결혼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모든 게 단번에 쉬워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을 거고, 넘어야 할 것들이 있을 거고, 설명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아직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빼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저를 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늙었어요. 눈가에 줄이 조금 늘었고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간 것 같고 그냥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눈은 그때랑 똑같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 그 사람만의 그 눈빛, 잊으려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지금 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잖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눈으로,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 이 사람 앞에서 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무서우면 도망치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번엔 다르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손을 천천히 다시 잡았습니다. 꼭 그 사람이 굳은 것 같았어요. 숨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지 마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마였어요. 입술이 아니라 이마. 그게 왜 그렇게 더 마음에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스보다, 포옹보다 이마에 닿은 그 입술이 더 깊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추적추적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따뜻한 카페 안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의 손을 잡고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게 드는 정이 더 깊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늦게 온 것들이 왜 더 단단한지, 기다린 만큼, 견딘 만큼, 아팠던 만큼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하게 잡게 되는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설명해야 할 사람들도 있었고 넘어야 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고 저도 그 사람 옆에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비 오는 날 같이 비를 봅니다. 우산 하나 아래에서 예전처럼 어깨가 닿을 만한 거리에서 조금 늦었지만 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